안녕하세요. 김현철입니다. 이 시간은 온라인 강의 혁신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러닝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 강의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어떻게 변해 나오고 있는지, 최근에 MOOC까지 왔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쭉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교육을 보려면 우리 교실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 이제 시작된 것은 소수의 집합교육이었어요. 몇 명 정도 앉혀놓고, 그 다음에 어떤 교사가 아니면 교수가 그 학생들에게 자기의 지식을 전달하고 뭐 이런 과정이었죠. 옛날 고대 시대 지금 사진을 보면은 그 고대에도 지금 사진을 보면 학생들이 뭔가를 쓰고 있죠. 앉아서 이 얘기를, 선생님 얘기를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그림을 봐도 서당에서 또 학생들이 서당 선생님한테 이렇게 적으면서 얘기를 듣고, 이런 모습들이 소수의 집합교육이었죠. 근데 이러한 모습 몇천 년간 진행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변화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칠판의 등장이에요. 칠판이 1800년대 말에 처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칠판이 교실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거 산업혁명 시대와 이제 맥을 같이 하게 되는데요. 칠판이 들어가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보시게 되면,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같은 교실 안에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똑같은 책상과 의자에 앉아서 앞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소수 집합교육에서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난 거죠. 왜? 칠판 때문에 이게 가능하게 된 겁니다. 칠판이 보이는 범위 내의 공간에서는 학생들이 똑같이 앉아있고, 칠판을 통해서 똑같은 내용이 동시에 학생들에게 같은 시간에 전달될 수 있는 체제가 만들어지게 될 거죠. 지금 보시는 사진도 최근에 어떤 입시 학원의 모습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칠판을 통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되고요. 그 다음 사진을 보게 되면은 학생들이 노트북을 가지고 저장하고 공부는 하고 있지만 모습은 똑같이 커다란 강의실에 칠판을 앞에 놓고 모두 다 칠판을 통해서 이제 지식을 습득하는 형태로 되어 있죠. 하지만 이러한 모습이 지난 한 100년간 쭉 진행되어 오다가 최근에 또 다른 이제 그 변화가 생겨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인터넷의 대중화입니다. 인터넷이 대중화된 것이 지금 약 한 20년 정도로, 저희가 25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인터넷이 대중화되면서 교실에서 칠판을 통해서 교수가 같은 내용을 학생들에게 대량으로 전달하던 그 모습이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이 전달할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중간에는, 그 중간 단계에서는 우편 교육이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방송 교육이라는 게 있었어요. 텔레비 방송을 통해서 한꺼번에 쫙 전달을 하자, 이런 개념이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지금 요 세 가지의 과정을 봤는데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효율성을 강조하는 거죠. 무슨 효율성이냐면은 지식을 전달하는 효율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식을 전달하는 효율성이라고 그러면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은 어떻게 하면은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쫙 지식을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개념인 거죠. 그런 개념으로 발달되어 나왔다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만히 보면은 칠판이 언제 들어왔냐면은 1800년대 말에 들어왔죠. 그 시기는 뭐하고 관계되어 있냐면은 산업혁명이 시작된 시기예요. 산업혁명이라는 건 뭐예요? 기계가 만들어지고, 산업혁명의 특징을 얘기하면 대량 생산이거든요. 대량 생산이고 효율성, 싼 가격에 최대한 많이 생산을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자동화,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 산업혁명 시대의 사고와 개념이 그대로 교육 쪽으로 들어와서, 그때 사람들 생각은 어떻게 하면 지식을 더 많은 아이들에게 짧은 시간 안에 싸게 공급을 할 수 있을까? 요 관점으로 발달되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재밌는 그림인데, 1910년에 유럽의 어느 잡지에 나온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되게 재밌어요. 교수가 앞에 앉아서 어떤 커다란 통에다가 책들을 집어넣고 있죠. 공장처럼. 그래서 그 책을 집어넣은 기계가 돌아가면 학생들은 그 책의 내용이 헤드폰처럼 생긴 쪽으로 해서 학생들의 머릿속으로 자동으로 주입되는 거죠. 전형적인 산업시대의 사고로 교육을 보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그 과거의 소수 집단 교육에서, 그 다음에 칠판을 이용한 대량 집단 교육, 그 다음에 인터넷을 이용한
그 온라인 교육, 일러닝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 이 관점의 진행 상태를 보면은 전혀 지식 전달의 효율성을 강조를 하고 있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큰 변화가 또 생기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제 생각에는 웹 2.0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웹 2.0의 특징은 개방과 공유와 협업과 뭐 참여 이런 것으로 대비가 되는데요. 여기에는 그런 게 이제 어떤 무료라는 어떤 뭐 현실적인 모습을 또 나타나게 되죠. 또 여기다가 또 하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면은 어떤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개인적인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세상을 보는 관점이 나 개인의 관점에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퍼스널라이제이션, 개별화 교육이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최근에 얘기하는 사용자 경험으로 이제 얘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러한 웹 2.0이라는 바탕으로 사람들이 참여하고 자기네 것을 개방하고 공개하고 연결하고 이러한 기반으로 새로운 경제 구조가 생겨나게 되는데 이것은 기존의 산업 구조와는 또 다른 디지털 경제라는 이제 어떤 그 흐름 속에 이제 있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교육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뭐 도구들, 자료들, 뭐 인프라들이 이제 변해 나가는 뭐 또 그런 교육 환경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모습이 OCW라는 거하고 이제 묵이라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OCW는 이제 오픈 코스웨어라고 이제 부르죠. 이게 2002년에 MIT에서 처음 시작을 합니다. MIT 오픈 코스웨어라고 하는데 이것이 온라인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계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OCW가 그 MIT에서 2002년에 시작할 때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 MIT에는 모든 강의를 인터넷으로 무료로 공개하자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MIT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학생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 다음에 들어가서 등록금을 얼마나 많이 내고 있는데 MIT의 강의를 무료로 전 세계 사람들한테 공개를 하겠다고요? 처음에 많은 논란이 있었죠. 어떤 논란이 있었냐면은 그렇게 공개를 하면 누가 MIT에 들어오려고 하겠냐 뭐 이런 얘기서부터요. 하지만 MIT는 이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총장이 결정을 하고 여기에는 무슨 개념이 있냐면은 개방의 시대의 흐름을 지금 현재 시대의 흐름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개방이거든요. 오픈. 그 흐름을 그 키워드를 가지고 시작을 했고 또 하나는 MIT가 사회와 전 세계에 대한 어떤 리더십과 어떤 기여를 하겠다라는 것이 커다란 명분이었어요. 또 하나의 작은 명분으로는 강의의 질을 개선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얘기를 들어보면은 강의를 오픈을 하고 나니까 오히려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MIT 강의를 온라인으로 보게 되면서 더 관심을 갖게 돼서 그 지원율이 훨씬 더 향상됐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게다가 MIT 어떤 교수가 지난 10년간 한 번도 고침없이 똑같은 내용을 뭔가를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예를 들면 인도의 무슨 고등학생이 지적을 해서 그것이 수정되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오히려 교수들이 긴장을 하고 더 좋은 강의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거는 전 세계 사람들한테 기여를 하고 굉장히 어떤 기존에 지난 수천 년간 진행되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어떤 새로운 시도가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MIT의 오픈 코스웨어는 지금 현재 다른 학교에서도 참여를 해서 약 250개 학교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지금 MIT에서는 약 2,200개의 강의들이 오픈돼서 이제 일반인들한테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통계를 보게 되면은 실제로 MIT 학생들은 약 30%가 그 강의를 보고 나머지들은 전 세계에 그냥 일반인들, 고등학생부터 일반인들이 많이 듣고 있다라는 그런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인가요? 2008년에 OCW를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캐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KOCW라는 사이트가 만들어져서 이제 대학 교수들이 자기의 강의를 비디오로 만들어서 거기다 올려놔서 사람들이 이제 듣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보게 되면 아이튠스 유니버시티라는 것이 있는데요. 애플 스토어가 가지고 있는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그 교수들과 아니면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아니면 어떤 기관들, 어떤 학회들 이런 데서 강의를 거기다 올려놓고 사람들이 거기에 수강 신청을 해서 등록을 해서 그것을 들을 수 있게 지금 그렇게 돼 있는 시스템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것도 애플 쪽 디바이스와 인프라를 가진 OS를 이제 사용하는 디바이스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인기래요. 지금 이제 강의가 무료로 개설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또 중요한 그 사례가 칸 아카데미입니다. 칸 아카데미는 지금 사진에 보는 저 인도 사람이 칸인데, 저 사람은 MIT인가 하버드를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저 어떤 투자에서 일하다가 칸 아카데미를 이제 만들었는데, 처음에 시작은 이런 거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멀리서 하고 있는 자기 조카가 있었대요. 조카가 삼촌, 내가 수학 좀 가르쳐주세요. 수학 과외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예를 들어 뭐 스카이프 같은 것처럼요. 온라인 비디오 컨퍼런싱으로 해가지고 아이를 이제 멀리서 원격으로 과외를 했었대요. 과외를 하다 보니까 그 아이가 창피하다라는 거예요. 삼촌한테 모르는 거 들키는 것도 창피하고 내가 보고 싶을 때 보면 안 될까요? 그래서 이 칸이 그것을 비디오로, 짧은 비디오, 7분에서 약 14분 정도의 그 짧은 비디오들을 만들어서 유튜브에다가 올려놓습니다.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그 조카가 나중에 필요할 때 그것을 보고 수학 공부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이게 점점 인기를 얻어가지고 지금은 칸 아카데미라는 그런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2006년에 처음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약 한 달에 한 1,000만 명 정도가 들어오고 약 여태까지 3억 개 정도의 강의가 수강된 그런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수학에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과학, 그 다음에 경제, 뭐 다른 분야로 이제 점점 늘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강의는 저 사람이 직접 지금도 자기가 공부해서 자기가 가르치고 있어요. 자기가. 이제 그게 또 하나의 큰 변화죠.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한 그 세 가지의 관점을 보면은 이것은 뭐냐면은 기존에는 가지고 돈을 벌려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산업경제에서는요, 이거를 오픈시켜서 모든 사람들이 무료로 보게 하고 대상은 전 세계가 되게 하고 디지털 경제에서 움직이는 새로운 모습입니다. 이것은요. 그 와중에 최근에 2011년, 2012년에 나타난 새로운 모습이 있습니다. 새로운 교육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MOOC입니다. MOOC은 Massively Open Online Coursewara고 합니다. 그것의 약자. 안녕하세요. 김현철입니다. 이 시간은 온라인 강의 혁신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러닝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 강의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어떻게 변해 나오고 있는지, 최근에 MOOC까지 왔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쭉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교육을 보려면 우리 교실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 이제 시작된 것은 소수의 집합교육이었어요. 몇 명 정도 앉혀놓고 그 다음에 어떤 교사가 아니면 교수가 그 학생들에게 자기의 지식을 전달하고 뭐 이런 과정이었죠. 옛날 고대 시대 지금 사진을 보면은 그 고대에도 지금 사진을 보면 학생들이 뭔가를 쓰고 있죠. 앉아서 이 얘기를 선생님 얘기를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그림을 봐도 서당에서 또 학생들이 서당 선생님한테 이렇게 적으면서 얘기를 듣고, 이런 모습들이 소수의 집합교육이었죠. 근데 이러한 모습 몇천 년간 진행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변화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칠판의 등장이에요. 칠판이 1800년대 말에 처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칠판이 교실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거 산업혁명 시대와 이제 맥을 같이 하게 되는데요. 칠판이 들어가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보시게 되면,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같은 교실 안에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똑같은 책상과 의자에 앉아서 앞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소수 집합교육에서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난 거죠. 왜? 칠판 때문에 이게 가능하게 된 겁니다. 칠판이 보이는 범위 내의 공간에서는 학생들이 똑같이 앉아있고 칠판을 통해서 똑같은 내용이 동시에 학생들에게 같은 시간에 전달될 수 있는 체제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지금 보시는 사진도 최근에 어떤 입시 학원의 모습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칠판을 통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되고요. 그 다음 사진을 보게 되면은 학생들이 노트북을 가지고 저장하고 공부는 하고 있지만 모습은 똑같이 커다란 강의실에 칠판을 앞에 놓고 모두 다 칠판을 통해서 이제 지식을 습득하는 형태로 되어 있죠. 하지만 이러한 모습이 지난 한 100년간
쭉 진행되오다가 최근에 또 다른 이제 그 변화가 생겨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인터넷의 대중화입니다. 인터넷이 대중화된 것이 지금 약 뭐 한 20년 뭐 정도로 저희가 25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인터넷이 대중화되면서 교실에서 칠판을 통해서 교수가 같은 내용을 학생들에게 대량으로 전달하던 그 모습이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이 전달할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중간에는 그 중간 단계에서는 우편 교육이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방송 교육이라는 게 있었어요. 텔레비 방송을 통해서 한꺼번에 쫙 전달을 하자 이런 개념이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지금 요 세 가지의 과정을 봤는데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효율성을 강조하는 거죠. 무슨 효율성? 무슨 효율성이냐면은 지식을 전달하는 효율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식을 전달하는 효율성이라고 그러면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은 어떻게 하면은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쫙 지식을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개념인 거죠. 그런 개념으로 발달되어 나왔다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만히 보면은 칠판이 언제 들어왔냐면은 1800년대 말에 들어왔죠. 그 시기는 뭐하고 관계되어 있냐면은 산업혁명이 시작된 시기예요. 산업혁명이라는 건 뭐예요? 기계가 만들어지고 산업혁명의 특징을 얘기하면 대량 생산이거든요. 대량 생산이고 효율성, 싼 가격에 최대한 많이 생산을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자동화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 산업혁명 시대의 사고와 개념이 그대로 교육 쪽으로 들어와서 그때 사람들 생각은 어떻게 하면 지식을 더 많은 아이들에게 짧은 시간 안에 싸게 공급을 할 수 있을까? 요 관점으로 발달되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재밌는 그림인데 1910년에 유럽의 어느 잡지에 나온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되게 재밌어요. 교수가 앞에 앉아서 어떤 커다란 통에다가 책들을 집어넣고 있죠. 공장처럼. 그래서 그 책을 집어넣은 기계가 돌아가면 학생들은 그 책의 내용이 헤드폰처럼 생긴 쪽으로 해서 학생들의 머릿속으로 자동으로 주입되는 거죠. 전형적인 산업시대의 사고로 교육을 보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그 과거의 소수 집단 교육에서 그 다음에 칠판을 이용한 대량 집단 교육, 그 다음에 인터넷을 이용한 그 온라인 교육, 일러닝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 이 관점의 진행 상태를 보면은 전혀 지식 전달의 효율성을 강조를 하고 있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큰 변화가 또 생기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제 생각에는 웹 2.0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웹 2.0의 특징은 개방과 공유와 협업과 뭐 참여 이런 것으로 대비가 되는데요. 여기에는 그런 게 이제 어떤 무료라는 어떤 뭐 현실적인 모습으로 또 나타나게 되죠. 또 여기다가 또 하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면은 어떤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의해서 개인적인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세상을 보는 관점이 나 개인의 관점에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퍼스널라이제이션, 개별화 교육이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최근에 얘기하는 사용자 경험으로 이제 얘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러한 웹 2.0이라는 바탕으로 사람들이 참여하고 자기네 것을 개방하고 공개하고 연결하고 이러한 기반으로 새로운 경제 구조가 생겨나게 되는데 이것은 기존의 산업 구조와는 다른 또 다른 디지털 경제라는 이제 어떤 그 흐름 속에 이제 있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교육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뭐 도구들, 자료들, 뭐 인프라들이 이제 변해 나가는 뭐 또 그런 교육 환경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모습이 OCW라는 거하고 이제 묵이라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OCW는 이제 오픈 코스웨어라고 이제 부르죠. 이게 2002년에 MIT에서 처음 시작을 합니다. MIT 오픈 코스웨어라고 하는데 이것이 온라인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계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OCW가 그 MIT에서 2002년에 시작할 때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 MIT에는 모든 강의를 인터넷으로 무료로 공개하자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MIT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학생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 다음에 들어가서 등록금을 얼마나 많이 내고 있는데 MIT의 강의를 무료로 전 세계 사람들한테 공개를 하겠다고요? 처음에 많은 논란이 있었죠. 어떤 논란이 있었냐면은 그렇게 공개를 하면 누가 MIT에 들어오려고 하겠냐 뭐 이런 얘기서부터요. 하지만
MIT는 이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총장이 결정을 하고 여기에는 무슨 개념이 있냐면은 개방의 시대의 흐름을, 지금 현재 시대의 흐름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개방이거든요. 오픈. 그 흐름을, 그 키워드를 가지고 시작을 했고, 또 하나는 MIT가 사회와 전 세계에 대한 어떤 리더십과 어떤 기여를 하겠다라는 것이 커다란 명분이었어요. 또 하나의 작은 명분으로는 강의의 질을 개선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얘기를 들어보면은 강의를 오픈을 하고 나니까 오히려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MIT 강의를 온라인으로 보게 되면서 더 관심을 갖게 돼서 그 지원율이 훨씬 더 향상됐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게다가 MIT 교수가, 어떤 교수가 지난 10년간 한 번도 고침없이 똑같은 내용을 뭔가를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예를 들면 인도의 무슨 고등학생이 지적을 해서 그것이 수정되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오히려 교수들이 긴장을 하고 더 좋은 강의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거는 전 세계 사람들한테 기여를 하고 굉장히 어떤 기존에 지난 수천 년간 진행되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어떤 새로운 시도가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MIT의 오픈 코스웨어는 지금 현재 다른 학교에서도 참여를 해서 약 250개 학교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지금 MIT에서는 약 2,200개의 강의들이 오픈돼서 이제 일반인들한테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통계를 보게 되면은 실제로 MIT 학생들은 약 30%가 그 강의를 보고 나머지들은 전 세계에 그냥 일반인들, 고등학생부터 일반인들이 많이 듣고 있다라는 그런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인가요? 2008년에 OCW를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캐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KOCW라는 사이트가 만들어져서 이제 대학 교수들이 자기의 강의를 비디오로 만들어서 거기다 올려놔서 사람들이 이제 듣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보게 되면 아이튠스 유니버시티라는 것이 있는데요. 애플에서 애플 스토어가 가지고 있는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그 교수들과 아니면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아니면 어떤 기관들, 어떤 학회들 이런 데서 강의를 거기다 올려놓고 사람들이 거기에 수강 신청을 해서 등록을 해서 그것을 들을 수 있게 지금 그렇게 돼 있는 시스템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것도 애플 쪽 디바이스와 인프라를 가진 OS를 이제 사용하는 디바이스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인기리에 지금 이제 강의가 무료로 개설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또 중요한 그 사례가 칸 아카데미입니다. 칸 아카데미는 지금 사진에 보는 저 인도 사람이 칸인데, 저 사람은 MIT인가 하버드를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투자에서 일하다가 칸 아카데미를 이제 만들었는데, 처음에 시작은 이런 거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멀리서 하고 있는 자기 조카가 있었대요. 조카가 삼촌,